세상 이론이지. 자, 자, 얘들아, 문제에서 자, 봐라. 여기 봐봐. 97페이지 펴봐. 97페이지 펴봐. 97페이지 펴보면 자, 첫 번째 1번의 연력학 제2법칙에서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 움직이던 진자가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결국 멈추게 되지만 멈췄던 진자가 주변의 열을 흡수하여 저절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 이게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무슨 가역 반응이야, 비가역 반응이야? 비급 반응이야. 갖고 야, 가역 반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원래 이제 이 진자가 움직이다가 공기 저항에 의해서 멈추지. 그러다가 다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원래대로 되돌아간 상태는 저절로 일어나 안 일어나? 비가역 반응이지. 그러면 따라서 기억 맞고, 자, 진자가 처음 갖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열 에너지로 변한 다음에 전환되면 진자가 멈춘다. 맞고, 멈췄던 진자가 다시 움직이는 현상은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그렇지? 야, 봐라 얘들아. 자, 질서에서 뭘로 일어나? 질서. 그러니까 야, 왼쪽에서 오른쪽이 질서에서 무질서야. 근데 무질서에서 질서로는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즉 질서에 있다는 거는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 다음 3번 봐. 자, 그림과 같이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 잉크 분자가 확산되어 물이 잉크색으로 변하면서 색이 변한 물이 다시 물과 잉크로 나눠지는 현상은 안 일어난다. 뭐니? 자, 비가역 반응이지. 저절로 다시 한 점으로 모일 수는 없어, 잉크가. 그리고 질서에서 무질서로는 가는데 무질서에서 질서로는 못 간다. 따라서 자, 찬물과 더운 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된다. 맞지? 똑같지? 근데 미지근한 물이 다시 찬물과 더운 물로 나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외부에서 흡수한 열을 전부 일로 바꾸는 열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 얘는 뭐야? 연력학 제2법칙이지.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야, 이게 열기관이 가열되면 뜨겁기 때문에 고온에서 저온으로 에너지가 흘러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누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열을 다 일로 바꾸는 장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은 외부에서 공급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열기관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뭐에 어긋나? 연력학 제1법칙이 어긋나. 뭐냐면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야. 항상 총량은 일정해. 에너지를 안 줬는데 얘가 돌아간다. 일종 연구기관이야. 에너지를 안 줬는데 돌아가지.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긋났지. 이해됐어? 반겨. 그 다음 봐라. 7번 봐봐. 7번은 봐라. 자, 2500줄의 열을 흡수하고 한 번 순환 과정을 거쳐 외부에 1000줄에 일을 했어. 그러면 얘는 열효율이 얼마니까? 열효율이 얼마야? 야, 2500분의 1000이지. 그럼 얼마야? 40%지. 0.4지. 이해되니? 그럼 보자. 자, 한 번 순환, 야, 선생님 말했지. 순환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명심해야겠다. 이거 시험 문제다.
순환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기억 맞고. 자, 이때 이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과 저열원으로 방출한 열은 같다? 아니지. 고열원은 2,500주를 흡수했어. 그리고 저열원으로 1,000줄의 일을 하고 1,500줄의 일을 열을 방출한 거야. 그러면 고열원이 흡수한 열은 2,500줄이고 저열원으로 방출한 열은 얼마야? 1,500줄이지.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 거야. 이걸 물어본 거잖아. 얘들아 봐봐. 이걸 물어본 거야. 고열원으로는 2,500줄이 흡수됐단 말이야. 그리고 일을 해버렸잖아. 얼마를 1,000줄의 일을 했잖아. 그러면 저열원으로는 얼마가 방출해? 1,500줄. 근데 이게 같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봐봐. 니은 봐봐. 이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은 2,500줄이고 저열원으로 방출한 열은 1,500줄이야. 틀려. 그리고 이 열기관의 열열은 0.4지. 그 다음 봐라. 10번 봐봐. 10번. 얘들아 10번 같은 문제가 이제 시험에 잘 나와. 10번 봐봐. 10번도 순환과정이다. 순환과정이다. 자,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 뭐는 일정하다. 얘들아 기체의 몰수. 몰수가 일정한 거야. 일정량의 기체니까. 일정량의 기체는 뭐가 일정하다고? 몰수가 일정한 거야. 그래갖고 A, B, C, A로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다. 이때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흡수한 열량은 Q1이고 방출한 열량은 Q2다. 이해됐니? 그럼 봐. 얘들아 여기서 봐봐. 선생님 해볼게. 첫 번째 뭐니? 뭐야? PV는 nRT야. 그러면 여기서 뭐야? 일정량, 몰수지. 일정량이 기체지. 그다음 기체 상수 일정이.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돼? PV는 뭐니? T에 비례. 그러면 온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온도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거 뭐냐? 이렇게 되네. 3P, P0지. 그렇지. P0고 3P0. V0고 3V0지. 이게 되지. 맞지? 그래갖고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이야. 그러면 상태가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이렇게 변하지. 그럼 봐. 여기서 온도는 PV야. 그럼 얘 얼마니? 3PV야. 얘 얼마야? 9P P0 V0. 여기는 얼마야? P0 V0. 그럼 온도가 누가 제일 높아? 온도가 누가 제일 높아? C야. 야, PV가 뭐에 비례한다? PV의 곱식 T에 비례하는 거야.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C가 온도가 제일 높아. 제일 높다. 그러면 선생님 뭐라 했어? 절대 온도를 다른 말로 뭐라 했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했지. 그러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크단 말이야. 다른 말로는 또 분자들의 평균 속력. 누가 제일 빠르다? 절대 온도와는 뭘 의미한다고?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분자들의 평균 속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C가 제일 온도가 높으니까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크고 분자들의 평균 운동 속력도 어떻다? 제일 크다. 그러면 자, A에서 B는 뭐니? A에서 B는 무슨 과정이야?
어? 등적이지. 부피가 일정하잖아. 등적 과정이야. 그러면서 얘는 Q는 뭘로 쓰이니? 1과 뭘로 쓰이니? 내부 에너지 증가로 쓰이지. 근데 2는 뭐라 그랬어? 하원아 외워야지. P 델타 V고 이 내부 에너지 증가는 델타 T 절대 온도에 비례한 되겠지. 그러면 얘는 부피 0이야. 부피 0이잖아. 그리고 온도 어떻게 됐어? 했지. 높아졌지. 그러면 얘는 열을 뭐 한 거야? 흡수한 거야. 열을 흡수한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4번은 봐라. 4번은 봐. 니은은 뭐야? B에서 C지. 무슨 과정이야? 등압 과정이지. 자, 등압 과정인데, 자, 얘는 봐. Q는 1과 델타, 얘들 P 델타 V야. 그 다음, 델타 T야. 근데, 야, 부피는 증가했지. 온도도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즉, 얘는 외부에 딸 일을 한 거야. 외부에 딸 일을 한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디귿은 뭐야? C에서 A는 뭐야? 얘는 뭐라고 하기도 뭐하지? 얘는 C는 자 봐라. 그러면 봐라. C에서 A는 봐라. 해볼게. Q는 P 델타 V고 델타 T야. 그러면 얘 어떻게 됐어? 부피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온도도 줄어들었지. 이때 열을 방출하구나. 외부에서 일어나 열을 방출하구나. 이해되니? 그럼 보자. 자, C에서 A에 방출한 기체가 방출한 열은 Q2다. 봐봐. 보자.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흡수한 열은 Q1이고 방출한 열은 Q2다.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서 열을 흡수하지, 얘들아. 뭘 흡수해? Q1을. 근데 여기는 뭘 해? 일을 해. 왜 일을 해? 얘는 열을 방출하지. 얼마를? Q2. 그리고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그러면 봐라. 한일은 뭐라 했어? 얘가 진짜 한일은 뭐라 했어? 한일은 뭐다? 내부야, 내부. 내부 면적이 뭐다? 한일이야. 순수하게 한일이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일을 했냐면, 자, 봐봐. 얘들아, 봐봐. 얘가 외부의 한일은 이만큼이야. 이만큼이야. 근데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이만큼이야. 이만큼이야. 그러면 순수하게 한 일은 뭐만 남는다? 이것만 남는 거야. 이것만 남는 거야. 이해되니? 봐봐. 얘가 전체적으로 외부에 한 일은 네모야.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이 오각형이야. 아니 오각형이야? 사각형. 사각형이지. 그러면 빼봐. 그러면 이 삼각형만 남지. 순수하게 한 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기억 맞고, 야, A, B, C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1이다. 선생님 뭐라 했어? 순환 과정은 내부 에너지 증가해야 안 해? 안 해. 안 해.
내부의 에너지 그대로야. 그것만 명심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 이해됐지? 그리고 열기관의 효율은 얼마냐 물어봤지. 그러면 열기관의 효율은 얼마냐? 야, 간단하지. 뭐야? 원래 열기관의 효율은 뭐야? 공급된 에너지분의 Q1분의 한 일의 양이잖아. 뭐가 공급됐어? Q1이 공급되잖아. 근데 이걸 구해주면 돼. 순수하게 한 일은 어떤 거야? 이거잖아, 얘들아. 이거잖아. 그러면 야, 쉽잖아. 야, 2분의 1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 가로 곱하기 가로가 얼마야? 아니 세로가 얼마야? 2p 제로지. 가로도 2v 제로잖아. 그럼 얼마야? 이거네. 그러니까 Q1분의 2p 제로 v 제로. 어려워 쉬워? 쉬워. 엄청 쉬워. 이해됐어? 이렇게 열효율은 뭐야? 공급된 에너지분의 내가 한 일의 양이잖아. 그러면 공급된 에너지가 Q1이라 했지. Q1분의 한 일의 양. 이 내부 밑넓이만 보여주는 거잖아. 이해됐어? 이런 건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이해됐어? 그래서 디귿도 맞다. 이해했어? 못했어? 예슬이 이해했어? 못했어? 야, 열효율이 뭐야? 공급된 에너지분의 유용한 한 일이 아니야. 공급이 얼마 됐다 했어? Q1이 공급됐다 했어. 그리고 일의 양은 있잖아. 내부 면적이 한 일이 아니야. 솔직히 실제로 한 일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 네모에서 세모니까 2분의 1 가로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2p 제로야. 여기가 2v 제로야. 하니까 이거 하니까 2p 제로 v 제로가 나오지. 여기다 쓰면 끝나잖아. 그래서 디귿도 맞지. 그리고 11번 봐라. 11번 봐라. 11번은 봐라. 자, 얘들아 오히려 봐. 11번 문제는 봐라. 저 뭐냐, 이거는 봐봐. 자, 보면 야, 여기서는 열을 방출하고 봐라. 보면 조심해야 돼. 뭐냐면 자, 봐라. 여기 11번하고 1번에서 1번은 AB 과정이 있잖아.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야. 그리고 CD가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야. 그리고 1번을 봐라. 야, AB가 뭐라고? 1번에 여기에요. 1번에 여기 1번에 봐봐. 여기 1번에 봐봐. 여기서는 AB가 뭐다? 열을 흡수해. 그리고 BC가 뭐야? 외부에 일을 해. 그 다음 CD가 열을 방출해. 그 다음 DA가 뭐다?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얘는 좀 틀려. 11번은 틀려. 야, 11번 봐라. 11번에 자, AB는 뭐냐? AB하고 CD는 무슨 과정이냐? 이거야, 이거. 얘들아, 봐. 잘 봐라. 이거는 무슨 과정이냐면, 원래는 이거야. 이게 무슨 선이라 했어? 등원선이라 했어.
이게 등원선이라 있어 얘들아. 등원선이라 있어 이게. 등원선이야. 근데 누가 온도가 높다 현서가. 야 민넓이가 1이잖아. 누가 높아? 민넓이가. T1이.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거야. 이거란 말이야. 이 과정이야 지금. 이 과정을 나타낸 거야. 그러면 얘들은 뭐야? 등원 과정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등원선을 대각선으로 가로주는 놈들을 뭐라 했어? 단열 과정이라 했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등원 팽창이고 얘는 뭐야? 등원 압축이고 얘는 뭐야? 아니지. 단열 압축이지. 부피가 줄잖아. 단열 압축이고 얘는 뭐야? 단열 팽창이고 부피가 증가하잖아. 이해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AD는 봐라. AB가 이때는 뭐냐면 이게 열을 이게 뭐다? 열을 이해됐어? 봐, 이 차이가 있어.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열을 흡수해. 그리고 일을 해버려. 외부에. 외부에 일을 하고. 얘가 열 방출이야. 얘는 외부로부터 일을 하는 거야. 이해되냐? 둘 다 순환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명심합니다. 그럼 보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림은 한 순환 과정에서 고열원에서 1000칼로리의 열을 받아 W에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600칼로리의 열을 방출하는 기관이다. 그럼 보자. A, B, C, D, A로 변하는데 이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면 자 선생님이 A, B가 뭐라 그랬어? 열을 흡수한다 했어. 야 고열원이 얼마를 흡수했다 했어? 1000칼로리를 흡수했다 했지. 따라서 A, B 과정에서 기체가 1000칼로리의 열을 흡수하는 거야. 이해됐냐? 봐. 이게 뭐라고? 여기서는 이게 열을 흡수하는 거야. 이 과정이 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럼 얘가 1000칼로리고 얘가 뭐야? 얘가 뭐야? 600칼로리야. 그리고 몇 줄에 일을 해버린 거야. 얘가 여기서 400줄에 일을 해버린다. 400칼로리만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됐죠? 자, CD 과정에서는 CD 과정이 뭐라 했어? 열을 방출한다 했지. 얼마를 방출해? 600칼로리.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이 기관의 열효율은 봐. 선생님 말했잖아. 야 1000칼로리 받아갖고 몇 줄에 일을 했어? 400칼로리 했잖아. 그러면 1000분의 400이니까 열효율은 0.4%지. 졸라 쉽지. 졸라 쉽지. 이거 외워놔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반듯하지. 반듯하지. 이렇게 됐다. 얘는 뭐야? 얘는 등적 과정이고 얘는 뭐냐? 등원 과정인데 등원 뭐야? 팽창이지. 등원 팽창 맞나? 맞을 거야. 맞죠. 등원 팽창 맞지? 그리고 얘도
등적 과정이다. 얘는 뭐야? 등원 압축이야. 하고 이게 열을 흡수한 거고 외부의 일을 한 거고 열을 방출하는 거고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 거야. 이거 알아보면 졸라리 편해. 어? 편해. 문제 안 틀린다. 이해됐지? 그래서 기억니한테 다 맞다. 그리고 1번 봐봐. 1번 봐봐. 실력 문제 1번 봐봐. 야 1, 2번은 과정은 똑같아? 과정은 똑같아? 1, 2번? 자 1번 봐봐. 자 열혈이 0.25%인 2호인 열기관의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 B, C, D, A로 순환하는 동안 압력과 부피를 나타냈다. 자 근데 자 A, B 과정에서 증가한 내부 에너지는 150줄이고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200줄이래. 그러면 봐라. 자 뭐냐면 얘가 한 일이 200줄이지. 그러면 야 간단하잖아. 뭐야? 자 E는 뭐냐? Q분의 Q1분의 W지. 근데 얘가 4분의 1이라 있어. 그리고 한 일이 얼마나 있어? 얼마나 있냐? 200줄이라 있잖아. 그럼 끝났잖아. 얘들아. 따라서 W1은 얼마야? 800줄이야. 이해됐지? 따라서 봐라. BC 과정에서 흡수한 열은 자 얘는 봐라. 첫 번째 봐봐. 뭐냐면 야 AB 과정에서 흡수한 게 얼마야? 이게 800줄인 거야. 야 AB에서 이 열을 흡수하는 거야. 이게 800줄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외부에 일을 해버리지. 200줄만. 그러면 야 BC도 보자. BC도 Q는 얼마야? 야 1과 내부 에너지 변할 수 있는데 얘는 P 델타 V야. 얘는 델타 T야. 근데 얘가 플러스. 그리고 원도가 어떻게 돼? 0이지. 그러면 얘 뭐야? 플러스야. 플러스야 돼. 근데 뭘 해버렸어 얘들아? 일을 해버렸잖아. 그만큼 원래 에너지는 소모된 거야. 그러면 야 얘는 열을 흡수하는데 뭐 800보다는 작겠지. 600이겠지. 야 800을 흡수하는 거는 어디다? AB야. BC 과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써버렸잖아. 써버렸으니까 갖고 있는 건 600밖에 안 돼. 이해됐지? 일을 해버렸잖아. 800보다는 작겠지. 그래서 기억 틀렸다. 그 다음 CD 과정에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는 얼마다? CD 과정에서 봐라. CD 과정은 뭐를 해? 열을 방출하지. 그러면 열을 방출하는 게 이제 얼마를 방출해야 돼? 그러면 이때 내부 에너지는 봐봐. 자 보자. 뭐가 있냐면 내부 에너지를 봐라. 보면 1번이 그렇지. 자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 Q가 플러스지. 그러면 열을 흡수해야 돼. 얘들아 흡수해야 돼. 근데 봐라.
AB 가정이 열 온이 800줄을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BC는 800줄 또 흡수해? 아니야.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그거보다 작아. 이해됐어? 그리고 그 다음 그러면 AB 가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증가는 뭐냐 얘들아. 내부 에너지는 온도 변화지. 온도 변화지. 그러면 얘는 AB는 온도가 높아졌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 BC는 뭐야? 등원 과정이잖아. 온도 변화 있어 없어? 내부 에너지 변화 없어. CD는 어떻게 돼? CD는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근데 봐봐. 선생님이 뭐라 했어?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150줄이 증가했으면 반대로 150줄은 어떻게 돼? 감소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150이었어요. 얘는 0이지. 내부 에너지 변화. 등원이니까.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돼? 또 등원이니까 0이어야 되지. 간단하지. 간단하지. 뭐야? 순환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근데 여기서 내부 에너지가 150이 증가했지. 그러면 얘는 변화량이 있어 없어? 등원이니까 0이지. 그러면 얘는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감소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는 또 등원이니까 0, 둘 다 00이니까 얘가 플러스 150이면 얘는 뭐 해야 돼? 마이너스 150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니은 틀린 거야. 이해됐어? DA 과정에서 봐라. 기체가 받은 일과 방출한 에너지는 같다. 봐라. 자, 봐봐. 뭐냐면 여기서 선생님이 뭐라 했어? 뭐냐면 얘들아 봐봐. 뭐냐면 여기서는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봐라. 여기서는 Q는 뭐니? DA 가정을 해볼게. Q는 봐. 뭐야? 1과 뭐로 쓰이니? 내부 에너지 변화로 쓰이지. 그러면 봐. 이때 등원 과정이잖아. 이 새끼가 0이 돼버려. 0이 돼버려. 그렇잖아. 그러면 Q는 열을 방출하지. 지금 방출하지. 열을 방출하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가 한 일이 외부에 있다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곧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맞아들려. 맞잖아. 이해됐니? 기체가 받은 일이 Q하고 얘가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지. 그럼 Q하고 W하고 어떻다? 같아버리는 거야. 당연한 거지. 이걸 쓰면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현석이 이해됐어? 됐지? 그리고 2번도 풀어봐 한번. 그리고 못 풀면 말을 해. 그리고 질문해. 그리고 오늘은 어디 편이야? 사랑아 정신 차려. 안 되겠다 이거. 이따 껌을 사오든 껌이 필요한데? 껌이 필요한데? 껌이 다 먹어가지고 뭘 갖다가 뿌려올까? 시큼한 거? 잠깐만.
버렸어. 딴쓰는 봐. 너 씹으면서 야 곰돌이 먹을까요? 내가 곰돌이 먹을까요? 누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젤리 야 젤리 먹을까요? 나 먹을까요? 다 먹었다네. 다 먹어? 너 먹을 거야? 배고파? 먹을 거야? 하나 먹어도 되지? 나 뺏은 거 아니다? 자, 봐. 야. 112페이지 앞장을 펴. 앞장을 펴. 여기를 펴면, 봐라. 이제, 야, 뉴턴이 고전역학을 완성시켰단 말이야. 역학을.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뉴턴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안 나왔다면 뉴턴이 계속해서 각광받았겠지. 근데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면서 뉴턴에 많이 무너졌어.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는 뉴턴의 고전역학으로 설명이 가능해.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고전역학으로 설명이 안 돼. 미시적인 세계는. 근데 봐봐. 뉴턴은 뭐라 했냐면 시공간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시공간이 절대적이라 했어. 근데 아인슈타인은 뭐라 했어? 야, 빛의 속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하기 때문에 빛의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다른 게 변해야 된다 그런 거 있어. 그 시공간이 변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시공간이 상대적이라고 했어. 상대적인 관점을 제시했단 말이야. 이렇게 싸웠단 말이야. 봐라. 자,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게 아인슈타인이 1911년 11년인가 뭐 10년인가 했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어. 응? 몇 년이냐? 1905년에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어. 그리고 11년 뒤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단 말이야. 근데 특수 상대성 이론은 뭐야? 특수한 경우야, 얘들아. 적용시키는 게 정지하고 등속이야. 근데 11년 뒤에 16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야? 더 일반화시킨 거야. 더 확장시킨 거야. 무슨 운동까지? 가속도 운동까지 상대성 이론을 확장시킨 거야. 그렇게 보면 돼. 이해됐지? 그러면 뭐? 자, 아인슈타인 등장하기 전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물체 운동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05년 아인슈타인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바뀌었다. 자, 운동을 설명하는데 나의 운동 법칙으로 충분하다 그랬는데 과연 이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바꾼다 그랬어. 그 시작이 누구야? 마이켈슨과 몰리의 빛의 속력에 비교하여 에테르의 존재를 밝히려는 실험을 했다. 근데 오히려
야, 에테르가 있음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에테르가 없음을 증명해버린다. 그러면서 빛의 속력이 일정한 걸 발견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야, 빛의 속력이 일정하니까 다른 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 시간과 공간이 변할 수 있다. 그래갖고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게 된 거야. 이해됐니? 그래가지고 알아. 아인슈타인은 마이켈슨과 몰리의 실험을 통해 에테르가 없는 것을 해석하여 두 가지. 야, 상대성 이론에 무조건 뭐라 그러면 그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라는 공리가 있어. 그게 두 가지야. 가정, 조건이 두 가지야. 첫 번째가 뭐야? 상대성 원리하고 광속 불변의 원리다. 상대성 원리하고 봐봐.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거. 그리고 광속 불변의 원리는 뭐야?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력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 그러면 뉴턴은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흐르고 공간도 변하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생각이야. 절대적이가 있어. 근데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력이 항상 일정하므로 다른 것들이 변해야 된다고. 시간과 공간이 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공간이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넘겨. 그리고 야,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배경을 보자. 배경이 있어. 잡아라. 첫 번째 상대 속도가 나온다. 상대 속도. 상대 속도는 뭐냐? 자, 일반적인 속도는 뭐다? 관찰자는 정지하고 뭐만 운동한다? 물체만 운동한다. 관찰자는 정지하고 뭐만 운동한다고? 물체만 운동한다. 그러면 이때 야, 관찰자를 A로 놓고 물체를 B로 놓자. 이때 관찰자가 바라본 물체의 속도는 누구만 운동해? 물체만 운동하지. 물체의 속도만 고려하면 돼. 이해되니? 즉 내가 공이 날라와. 근데 서서 잡았어. 서서 공을 잡았어. 그럼 내가 바라본 공의 속력은 누구만 고려하면 돼? 공의 속력만 고려하면 돼. 이해됐어? 근데 상대 속도는 뭐냐? 관찰자도 운동하고 물체도 운동하는 거야. 둘 다 고려해야 돼. 둘 다 고려해야 돼. 둘 다 고려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봐라. 근데 나는 이 상태가 좋은 거야. 관찰자를 갖다가 정지해버리고 싶은 거야. 정지로 놓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자, 이때 내가 바라본 물체의 속도는 원래 물체의 속도만 고려해야 되는데 나는 관찰자를 갖다가 나를 갖다가 정지해버리게 만들어. 내가 운동하는데 정지해버리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때 관찰자의 속도를 빼주면 돼. 그러면 상대 속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해볼게. 예를 들면 끝나. 내가 이쪽으로 벤츠를 타고 70km/h로 달려가고 있었어. 근데 반대편에서 어떤 놈이 아우디 타고 나한테 뭐 60km/h로 달려오고 있어. 아니다. 80이다 그러다. 그러면 이 새끼 그러면서 뽀큐로 날리고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졸라 열받겠지. 근데 내가 관찰자야. 얘가 물체야. 응? 근데 나는 우선 야, 둘 다 운동하잖아. 나는 나를 갖다가 관찰자를 갖다가 정지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뭘 빼줘? 마이너스 80 빼주면 돼. 그럼 나는 0이야. 똑같이 여기다가도 뭘 빼주는 거야. 근데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뭐야?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다 빼줘.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정지에 있는 내가 보기에는 얘가 얼마로, 반대 방향으로 얼마로 달려가는 거지? 이렇게. 이거지. 나는 정지에 있는데 얘가 쉥 가버리는 거지. 반대 방향. 그거잖아. 봐. 물체의 속도에서 뭘 빼줬어? 관측자의 속도를 빼주니까 상대 속도가 나오잖아. 따라서 내가 바라본 물체의 상대 속도는 물체의 속도에서 뭘 빼준다? 관측자의 속도를 빼준다. 그러니까 나를 뭘로 하고 싶어? 이 상대 속도라는 건 관측자도 운동하고 물체도 운동한단 말이야. 근데 내 관측자를 갖다가 정지로 만들려면 물체의 속도에다가 뭘 빼주면 된다? 관측자의 속도를 빼주면 돼. 이해됐어? 이거잖아, 이거. 물체의 속도에서 뭘 빼주는 거야? 관측자의 속도를 빼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 속도는 VAB는 VB-VA야. 물체의 속도에서 뭘 빼주면 된다? 관측자의 속도를 빼주면 된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누구라겠어? 누구의 실험이라겠어? 마이켈슨과 몰리 실험이라겠다. 마이켈슨과 몰리 실험이다. 보자. 자, 마이켈슨과 몰리 실험인데, 네 아는 사람들이 니들이 많이 투표를 하면 누굴 찍을 거야? 현석아. 네가 만약에 투표를 너 이준석 찍을 거지? 이준석 기줄 봤잖아요. 이준석이는 이제 선거 끝나면 못 됐어. 걔는 이번에 너무 많은 게 이제 까발려진 거야. 갖고 법적으로도 이제 처벌받을 거야. 그리고 그 국회의원에서 제명당할 거야 지금. 응? 그럼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얘가 고학력 사기꾼이야. 학력만 있지. 이거 말발로 이제 사람들 있잖아. 말장난치면서 사람들 괴롭히는 놈이야. 그리고 잔머리만 굴린다. 얘는 이제 큰일 났어 이번에. 봐봐. 자 보자. 마이켈슨과 몰리 실험 봐봐.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는데, 자 보자. 첫 번째 배경은 누구야? 마이켈슨과 몰리 실험이야. 마이켈슨과 몰리 실험이 뭐냐? 마이켈슨과 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빛은 무슨 판이야? 빛은 파동이야.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이 진동을 전달해줄 뭐가 필요해? 매질이 필요해. 파동은 뭐가 필요하다? 이 진동을 전달해줄 매질이 필요해. 그럼 봐라. 이랬을 때, 마이켈슨과 몰리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 무색무취한 에테르라는 매질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가상의 매질. 에테르라는 가상의 매질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무색무취한. 이런 생각하면 해. 눈에도 안 보이는데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이게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봐봐. 만약에 어떤 매질이 있는데 매질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 근데 A라는 보트는 거꾸로 올라간다.
B라는 포트는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동력으로 간대. 응? 그러면 야 VA하고 VB 중에서 누가 더 빠르다? 그렇지. 이해됐지? 그리고 만약에 행성이 공전을 해. 항성주의. 공전을 해. 근데 여기서도 에테르라는 흐름이 있고. 그러면 이때 A가 이렇게 도는데 이때 속력이 VA고 이때 속력이 VB. 여기서는 누가 빨라? VA하고 VB 중에서 VA가 빠르겠지. 그러면 이제 얘들이 이제 실험을 한 거야. 에테르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실험을 한 거야.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빛을 여기다가 쏘아줬어. 그리고 여기에 반투명 거울을 놔뒀어. 반투명 거울은 반사도 할 수 있고 투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거울을 놔뒀어. 똑같은 거리에. 여기다가도 거울을 놔뒀어. 얘가 강원이고 얘가 뭐 빛을 빛 검출기가 여기 있어. 빛 검출기가 여기 있어. 그러면 봐. 첫 번째 과정 봐봐. 자, 첫 번째 과정은 봐라. 에테르가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잖아.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하잖아. 만약에 에테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로 들어가요. 두 번째, 이번엔 얘가 추가를 했어. 1- 경로. 얘가 2-야. 얘가 3-야. 그러면 누가 빠르다? 1, 2, 3이 빨라? 1-, 2-, 3-가 빨라? 마이켈슨과 몰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얘가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간단 말이야. 1-, 2-, 3-가 거꾸로 가. 그러다 보니까 얘가 늦게 도착할 거다. 그러면 이것들이 간섭무늬가 생겨야 돼. 여기서 겹쳐지니까. 간섭무늬가 생겨야 돼. 근데 간섭무늬가 100번, 1000번 실험해도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이 말은 뭐야? 얘들이 동시에 도착한다. 동시에 도착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에테르가 있어 없어? 야, 에테르가 있으면 동시에 도착하면 안 돼. 근데 동시에 도착했단 말이야. 그러면 에테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와? 에테르가 쉽게 말하면 에테르가 아이러니아도 에테르가 없음을 밝히는 시점이었고, 야, 빛의 속력이 일정하니까 뭐야? 간섭문이 안 생기지. 그러니까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는 걸 밝혀버렸어. 그러면서 여기서 마이켈슨과 몰리가 이거 실험한 걸 바탕으로 빛의 속력이 일정하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다른 게 변해야 된다고 했어. 시간하고 공간이 변해.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다. 이해됐니? 봐라. 마이켈슨과 몰리의 실험은 봐라. 에테르라는 매질이 있다고 생각했어. 빛을 전파하는 가상의 매질. 19세기 과학자들은 파동을 매질로 통해 전달되므로 파동의 일종인 빛도 에테르라는 가상의 매질을 통해서 전달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이켈슨과 몰리의 실험은 에테르를 통해 전달되는 빛의 속력의 차이로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 근데 실험 결과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밝혔다. 자, 마이켈슨과 몰리의 실험 장치는 가온에서 나온 빛이 반거울을 통해서 수직으로 나뉘어 진행한 후 반거울로 같은 거리에 있는 두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반거울을 통해 빛 검출기로 들어온다. 예측은 지구의 표면에 여보세요. 어디 갔는데? 뭐 하는 거야? 몇 시에 끝나?
자 보자. 그리고 그 다음 봐라. 이제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자 다음원에서는 지구 표면에 에테르라는 바람이 있으면 에테르 바람의 방향에 대해 두 빛의 진행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빛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가 생길 것이다. 1, 2, 3하고 1-2, 3-하고 하면 야 이렇게 에테르가 흘러가면 1-2, 3-가 느리게 와야 돼. 근데 그러면 야 간섭무늬가 생겨야 돼. 근데 간섭무늬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동시에 도달한다. 즉 봐라 1-2, 3의 경로의 빛과 1, 2, 3의 경로의 빛과 1-2, 3-2의 경로의 빛이 빛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다. 즉 빛의 속력 차이가 없으므로 에테르는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 안 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봐라.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은 뭐라 그랬어? 얘들아 특수 상대성 이론은 뭐야? 언제 성립한다고? 정지하고 등속인 경우 특수한 경우만 성립한다고. 그러면 얘들은 무슨 좌표계? 정지하고 등속밖에 없어. 정지 좌표계나 등속이야. 정지한 놈은 계속 정지하지. 힘이 작용 안 하면. 그리고 운동하는 놈은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한단 말이야. 이러한 성질이 뭐라고 해? 관성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정지하고 등속은 무슨 좌표계? 관성 좌표계. 관성 좌표계야. 관성 좌표계는 봐라. 자, 관성 좌표계는 정지 또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한 좌표계로서 한 관성계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모두 무슨 계다? 관성계다. 그러니까 봐봐. 정지에 있는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기차를 봐. 그러면 A가 이 관찰자가 보기에는 뭐다? S가 정지에 있는 S가 S 다시냐? S지. S가 오른쪽으로 V 속도로 열차를 타고 운동하는 놈을 봤어. 그러면 S가 보기에 S 다시는 오른쪽으로 V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봐봐. 만약에 관측자가 이번에는 S 다시야. 그러면 S 다시는 G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상대적으로 누가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 S가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V로. 이해됐냐? 이게 관성계야. 이게 뭐냐면, 자, 관성 좌표계에는 관찰자를 기준 한 관성계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모두 관성 좌표계야. 그러니까 얘도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둘 다 등속이지.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들 다 모두 관성 좌표계야. 이해됐니? 그 다음 봐라. 이제 뭐가 나오냐?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가 있다. 그래갖고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가 있어. 뭐냐면 봐라. 오늘은 그것만 해도 끝날 것 같아. 여기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만 하면 끝날 것 같아. 봐라. 이론에 두 가지 가정이 있지. 얘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야 돼. 두 개가 있어. 뭐야? 상대성 원리하고 뭐가 있냐? 광속 불변의 원리가 있다. 상대성 원리는 뭐냐? 첫 번째. 상대성 원리는 뭐냐? 이거야, 이거.
자, 뭐냐면, 자, 같은 운동이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어. 다른 물리량으로 측정될 수 있어. 그러나, 야, F는 MA라는 공식은 어떤 경우에도 다 적용된다는 거야. 이게 상대성 원리안. 야,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무슨 말이냐? 이거야. 예를 들면, 자, 같은 운동인데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물체의 운동은 다르게 보일 수 있어. 물리량도 다르게 측정될 수 있어. 뭐냐면 이거야. 내가 서 있는데, 정지해 있는데, 얘가 안에 트럭에 타고 있던 놈이 뭘 했어? 공을 위로 던졌다. 공을 위로 던졌다. 근데 같이 얘는 어떻게 보여? 공이 어떻게 가는 것처럼 보여? 위로 던지니까 어떻게 보여? 같이 있는 놈은 그냥 공이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것처럼 보여. 올라갔다 내려온 것처럼 보인다. 왜? 얘는 얘가 봐봐. 이만큼 공이 이만큼 가버려.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이렇게 공이 갔는데 얘는 같이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같이 가버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정지한 관측자가 보면 어떻게 보여? 이거는 어떻게 보인다? 어떻게 보여? 정지한 관측자가 보면 이 운동은 무슨 운동으로 보일까? 무슨 운동으로 보여? 그렇지. 펌을 쓰는 운동으로 보여. 이렇게 펌을 쓰는 운동으로 보여. 근데 얘는 뭘로 보여? 같이 운동하는 운동. 자, 등속 좌표계에서는 뭘로 보여? 그냥 낙하 운동으로 보여. 근데 자연낙하로 보이는데 이 정지 좌표계에서는 뭘로 보여? 포물선 운동으로 보이지. 그렇지만 둘 다, 야, 동일한 물리 법칙이 뭐? F는 MA를 본다. 둘 다 물리 법칙은 F는 뭘 받는다? MA다. 얘도 F는 뭐다? MA다. 동일한 물리 법칙을 적용받는다. 이게 상대성 원리야. 야, 똑같은 운동인데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물리 법칙, 물리량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어. 그러나 동일한 물리 법칙을 모든 관성계에서는 동일한 물리 법칙 F는 MA가 성립한다는 거. 이게 상대성 원리다. 관성계에서는 관성 법칙이 성립한다. 관성계에서 관측되는 물리량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물리량 사이의 관계식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본 물체의 속도는 다르게 측정되지만 물체의 가속도는 같은 방향으로 같으므로 운동 법칙이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거야.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본 공의 운동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트럭 위에서 공을 연주기로 올린 경우, 봐봐. 공의 운동을 두 관측자가 볼 때 공의 운동 용로는 다르지만, 자, 운동을 모두 F는 MA로 설명할 수 있다. 야, 속도는 틀려. 그러나 가속도는 어떻다? 똑같아. F는 MA가 성립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트럭 위의 관측자는 공이 똑바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지면이 있는 관찰자는 공이 폼을 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상대성 원리야. 그리고 광속 불변의 법칙. 이건 뭐야? 야, 관찰자건 광원이 어떻게 운동하건 빛의 속력은 어떻다?
30만 킬로미터. 3 곱하기 10의 3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 세크. 아예 8승 미터 퍼 세크야. 어? 그리고 30만 킬로미터야. 어? 자, 봐봐. 자,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야, 얼마?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3 곱하기 10의 몇 승? 8승 미터 퍼 세크지. 즉 봐봐. 광원이 다가오건 관찰자가 다가오건 둘이가 멀어지건 둘이 다가오건 빛의 속력은 무조건 30만 킬로미터로 퍼세크로 일정하다는 거야.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됐어? 자, 알아. 서로 다른 관성기에서 본 빛의 속력 봐봐. 기차 안에서 화산을 쏠 때 라지 V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사람이 스몰 V 속도로 쏜 화살을 기차 밖에서 보는 경우 야, 라지 V가 100km 아우야. 그리고 스몰 V가 200km 아우야. 그러면 이 관찰자는 보기에는 야, 화살의 속도가 얼마야? 300km 아워지. 근데 기차 안에서 레이저 빛을 비출 때 라지 V 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사람이 속력이 스몰 C인 레이저 빛을 비춘다. 그러면 빛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력에 관계없어. 무조건 뭘로 일정하다?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또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로 일정하다. 이게 뭐다? 어떠한 경우에도 속력은 빛의 속력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게 광속 불변의 원리다. 이해됐지? 그리고 밑에 봐봐. 상대성 이론은 아예 특수 상대성 이론은 자 봐라.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의 원리를 바탕으로 관성기에서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 시간, 길이, 질량 등의 물리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는 이론이다. 시간은 뭐다? 시간은 길어져. 그리고 길이는 수축되고 질량은 증가한다. 이처럼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변할 수 있어. 이해됐지?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 응? 다음 시간이면 이거 상대성 이론 끝나고 다 끝난다. 시험 범위는 질량과 에너지 있구나. 질량과 에너지까지 할 거야. 알았지? 됐어. 오늘 여기까지. 질량 많이